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몇 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리따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지금 거기 몇 시죠? 여긴 지금 오후 3시 10분쯤 됐습니다. 진짜 애매한 시간이네요. 그래도 막 아침 막 새벽 이게 아닌 게 어딥니까? 가끔 네, 맞죠, 미국에 맞죠. 계신 분들은 좀 그래가지고 한 번 참여할 때 단디 마음을 먹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아니요. 여기는 네. 그 생방 시간이랑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오늘 리따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뭐 그 키워드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네, 너무 빨리들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냥 미스테리한 존재한테 도움을 받은 그런 적이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친구 이야기이고 제목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벽을 보는 아주머니. 뭐야 이건 또 벽을 보는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리따예요. 이번 이야기는 저의 되게 오래된 친구가 겪게 된 이야기이고 네. 저랑 제 친구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 저희 둘 다 본가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고요. 둘 다 어렸을 때 가족이 모두 해외로 넘어가서 그 나라에서 저희가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런 게 벌써 20년이 넘은 그런 20년지기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제 친구는 편한 설명을 위해서 이름을 똘순이로 하겠습니다. 때는 2020년도 8월 한여름에 겪게 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코로나가 엄청 심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 친구 똘순이는 대학은 또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는 친척들도 만나고 휴가를 보내고자 좀 머무르던 때였대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래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근데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없거든요. 그립지 또 예, 막상 가면. 네, 그렇습니다. 자기 본국은 항상 그리운 법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진작에 제가 있는 본가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한 달이 두 달로 길어지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해져 버린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초반에 코로나가 가장 많이 빠르게 퍼졌다고 글로벌 보도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해외에서 정말 안 좋았고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한국발 항공편들이 다 취소가 돼버리면서 똘순이는 의도치 않게 한국에 남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똘순이가 그때 취직이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저희 본가가 있는 국가의 글로벌 기업에 되게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했었고 또 워킹 비자도 다 발급이 돼서 그 나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오고 가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기업 측에서도 입사를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런 통보를 하게 되고 또 똘순이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모로 좀 상황이 안 좋은 때였대요. 똘순이는 가끔 이렇게 친척분들을 뵈러 한국에 방문을 하면 늘 신세를 지던 친한 친척 언니가 있는 고모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대요. 비행기만 끊고 공항만 가면 되게끔 짐도 다 싸놓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막연히 계속 신세 질 수는 없겠더래요. 그래서 고모네는 괜찮으니까 더 있어라 이렇게 하시고 친척 언니도 그냥 나 너 있어서 좋은데 왜 괜찮아 했어도 똘순이 본인이 불편하더래요. 자기 집도 아니고 눈치도 좀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2달 가까이를 고모네에서 지냈던 상태였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상황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게 항공편이 다시 풀릴 때까지 근처 고시원에서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왜냐면 거기도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니까 뭐 자취방이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똘순이가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어도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생활하고 이런 걸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좀 좁거나 여건이 열악해도 자기만의 공간, 아무도 없는 방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근데 고시원은 아무래도 유지비는 적게 들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안전이나 보안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괜찮은 곳을 골라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고시원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고모네가 있던 곳이 동네가 되게 옛날 동네지만 큰 번화가였대요. 그래서 고시원이 좀 몇 개 있기는 했대요. 그래서 쭉 둘러보는데 웬만하면 엄청 옛날 건물이고 시설이랄 것도 없고 다 별로였대요. 남자 여자 공간이 분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똑같았대요. 거기도 뭐 옛날 건물에 되게 좁고 허름한 방들이 있는 그런 고시원이었는데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낫다고 느꼈던 게 건물 1층에는 일반 상가가 있고 2, 3층이 고시원이었는데 2층이 남자층, 3층이 여자층이었대요. 근데 2층하고 3층 올라가는 층계단 가운데에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카운터를 두고 계셨고 거의 한 24시간을 거기서 상주하신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여자층을 가려면 무조건 그 카운터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뭐 여자층에 외부인이 들어가는지 수상한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런 걸 자기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부엌이랑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이런 거는 층마다 공용이고 그런 이용 수칙을 알려주셨대요. 네. 그리고 이때 고시원 투어를 쭉 할 때 친척 언니가 같이 다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좀 안 놓였었나 봐요, 언니는. 그래서 야 다시 생각해봐라. 그냥 우리 집에 있자 이러고 말리긴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 입장에서는 혼자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때는 절실했어서 언니한테 나는 그냥 여기서 좀 버텨보겠다. 항공편 풀릴 때까지. 주인 아저씨 보지 않았냐? 든든해 보이지 않더냐?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언니를 안심을 시키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창문이 없는 방은 달에 20만 원, 창문이 있는 방은 달에 25만 원이었는데 되게 쌌대요. 보증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아가씨는 특별히 내가 창문 있는 방을 20만 원에 줄게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창문 있는 방이 어딘데요? 이렇게 하니까 마침 딱 하나 남았다고 아가씨한테는 그 방이 딱이야 딱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방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냥 좁고 창문 하나 있는 그런 방이었대요. 선풍기 하나 딸랑 있고. 근데 창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 하고 그럼 이 방으로 할게요 라고 하고 입실도 하고 짐 정리를 좀 이렇게 했더니 저녁이 되어 있었대요. 첫날에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대요. 좁았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거니까 위로도 되더래요. 핸드폰도 하고 책도 좀 보다가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그때가 8월 한여름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한여름 정말 무섭잖아요.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틸 만한 습도랑 더위가 아니었대요. 진짜 방이 사우나 마냥 푹푹 찌더래요. 도저히 더워서 이대로는 못 자겠다 싶어서 복도로 이렇게 쓱 나와봤는데 복도는 되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고 봤더니 복도 끝에 엄청 큰 인버터 에어컨 아시나요? 에어컨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파워 냉방 가동 중이었대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다행이다 에어컨 있으니까 살았다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앞방도 보고 옆방도 보고 옆 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쓱 한번 보니까 다들 더워서 그러신지 방문을 손 2뼘 정도만큼 열어놓고 주무시는 것 같더래요, 다들. 그래야 복도에서 에어컨 바람이 방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똘순이는 좀 그렇더래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다 여자라고 해도 가뜩이나 사생활을 좀 중요시하는 친구다 보니까 도저히 방문을 열어놓고는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낮에는 외국어 과외 같은 걸 좀 구해서 했었고 저녁쯤에 고시원에 들어와서 개인 시간도 보내고 하다가 잠에 드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입주하고 한 3, 4일쯤 지났을 때 새벽 2시쯤에 자다가 너무 더워서 깼대요. 복도가 시원하니까 복도에 나가서 열을 좀 식히다가 지금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샤워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 여자층 화장실이 화장실 안에 샤워 부스랑 세탁기 이런 게 다 같이 있어서 누구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샤워하기가 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화장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복도가 되게 어둡고 달빛 정도의 빛밖에 없었대요. 근데 화장실 앞 복도 벽에 검은색 형체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가까이 갔대요. 어쨌든 화장실로 들어가려면 그 벽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벽을 보고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대요. 그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놀라면 소리가 안 난다 하잖아요. 소리도 못 질렀대요. 너무 놀라서. 속으로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똘순이 쪽을 보지는 않으셨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아채셨는지 이렇게 움찔하시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콩콩콩 가볍게 부딪히시더래요. 뭐야? 예? 처음에는 아니 새벽 2시인데 이 아줌마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행색이 되게 머리도 다 헝클어져 있고 때가 얼룩덜룩한 연분홍색 내복 같은 걸 입고 계셨대요. 한여름에. 그래서 하고 계신 행동도 조금 이상하시고 이래서 똘순이가 좀 아프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되게 측은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말이나 붙여볼까? 인사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시고 계속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콩콩 부딪히고만 계시더래요. 그거를 본 똘순이는 마음이 또 너무 짠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먼저 볼일 보셔라. 저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아주머니가 똘순이는 절대 안 쳐다보시고 손 모양을 화장실 쪽을 향해서 어디 문으로 나가거나 차에 타거나 할 때 먼저 가시라고 할 때 손짓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똘순이한테 먼저 하라는 식으로 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할 거를 하고 샤워를 다 하고 다시 방에 가려고 화장실을 나와보니까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어찌저찌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그 아주머니를 되게 자주 봤대요. 대부분은 화장실로 가는 쪽 복도에 벽을 보고 항상 서 계셨었는데 시간대도 되게 다양하게 아침, 낮, 저녁 그리고 가끔은 새벽에 또 더워서 깨가지고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거의 매번 봤대요. 근데 똘순이는 아주머니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뭉클해져가지고 항상 먼저 말도 걸고 화장실 먼저 쓰셔라 이렇게 말도 하고 했는데 대답은 절대 안 하신대요. 쳐다도 안 보시고 그냥 말을 걸면 한번 이렇게 움찔하시고 머리를 벽에 콩콩 부딪히시면서 손짓으로만 먼저 쓰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아무래도 낮에도 그러고 계시고 저녁에도 그러고 계시니까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도 이렇게 오다 가다가 다 그 아주머니 옆을 지나치시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지내신 지 좀 오래되셔서 그런가 익숙해지셨나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똘순이는 오히려 밤에 화장실에 가거나 할 때 좀 어두워도 안 무서웠대요.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 근처에 항상 계시니까. 친구랑 같이 화장실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느낌같이 들면서 되게 친근한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시원 생활이 한 2주 정도 되어갈 무렵에 똘순이도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그런 열대야 속에 사생활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한번 문을 좀 열고 잡았더니 복도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면서 잠이 너무 잘 오더래요. 그래서 진작 좀 열고 잘걸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편하게 문을 열고 잠을 잤대요. 근데 아무래도 문을 열고 자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새벽에 중간중간에 똘순이 방문 앞에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누가 쓱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서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똘순이가 잠귀가 아주 어두운 편은 아니라서 좀 인기척 같은 거는 조금 예민한데 날이 가면 갈수록 똘순이 방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졌대요. 그리고 사실 고시원이라는 곳이 되게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냥 밤에 나가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나 보다 내 방문 앞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횟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도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그냥 좀 이상하다 그 정도? 그러다가 한날은 저녁쯤에 빨래를 하러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그 벽을 보고 있는 아주머니가 웬일로 복도벽에 안 계시더래요. 오, 예.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 칸 4개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칸 앞에 서 계셨대요. 그 화장실 4번째 칸은 웬만하면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했거든요. 어쩌다가 똘순이가 이렇게 문을 열어봐도 안 열리게 일부러 잠가놓은 것 같았대요. 그래서 보통 공중화장실 같은데 문이 이렇게 닫혀있으면 수리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기가 좀 더러워서 일부러 닫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닫혀있는 화장실 칸 잘 안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 칸을 그래서 똘순이도 이용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아주머니가 거기 그러고 계시니까 그냥 별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할 거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 며칠을 내일이 계속 그 4번째 화장실 칸 앞에 닫혀있는 그 문 앞에 딱 붙어서 머리를 콩콩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안 보시고 서 계시기만 할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3일째 되던 날 밤에 손을 씻고 다시 돌아서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4번째 칸 앞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머니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기로 해요. 아주머니 거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콩콩 하시는 동시에 그 손으로 화장실 칸에 노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서 좀 처음 본 행동이라 놀랐대요. 그리고 저 화장실 칸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하시던 행동을 딱 멈추시고 뒤로 천천히 2발자국 물러나시더래요. 똘순이가 알아챈 거예요. 아, 나보고 열어보라는 거다 지금 이거. 근데 문이 잠겨 있을 텐데. 근데 똘순이도 은근히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그냥 열어봐도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4번째 칸 문을 쾅 열어봤대요. 근데 문이 열렸대요. 근데 그 칸 안에 뭐 엄청 특별한 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근데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변기 커버가 위로 올라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소변 보실 때 커버 위로 올리시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층인데 왜 커버가 올려져 있지? 이러고 좀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바로 카운터로 뛰었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를 불러와서 여기 좀 봐보셔라. 여기 커버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지 않냐? 여자층에 혹시 남자 세입자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펄쩍 뛰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 이거 누가 알려줬어? 그 벽 보고 있는 아줌마가 알려줬지. 그 아줌마 미친 아줌마야. 자꾸 이상한 장난치고 세입자한테 분란 조성하는 미친 아줌마야. 그 아줌마 믿지 마. 알겠어? 이러고 되게 퉁명스럽게 가버리시더래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게 맞긴 한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그 문을 홧김에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 얘기를 그렇게 꺼내시니까 아주머니랑 사이가 좀 안 좋으신가? 하면서도 아주머니도 옆에 계셨는데 그렇게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하시네. 주인 아저씨가 좀 못됐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주머니 눈치를 이렇게 한번 쓱 보니까 칸막이 옆쪽으로 가셔서 다시 벽을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똘순이 생각에는 아주머니가 조금 편찮으시니까 그런 장난 그래 치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러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대요.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새벽에 열린 방문 사이로 인기척이 이제는 더 자주 더 오래 느껴지더래요. 이제는 아예 그냥 누가 방문 틈으로 나를 보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날은 잠을 안 자기로 해봤대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냥 자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라서 비몽사몽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었는데 이제는 무서운 느낌이 들다 보니까 새벽에 자고 있는 나를 문틈으로 누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죠. 근데 또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잘나니까 혼자 그렇게 그냥 느끼나?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뭐가 진짠지. 그래서 그날은 새벽이 되도록 안 자고 있다가 한 3시쯤이 되니까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리다가 똘순이 방문 앞에 멈췄대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 봤는데 못해도 한 5분이 발자국 소리가 더 안 나고 계속 똘순이 방문 앞에 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갖고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확 제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60대 이상 돼 보이는 아저씨가 되게 놀라서 서 계시더래요. 똘순이가 더 놀랬죠. 예? 그래갖고 아니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이러면서 여기 2층 아니었냐고
아, 내가 원래 일 끝나고 지금쯤 퇴근하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맨날 헷갈린다 층을. 아, 내 방인 줄 알고 들어오려고 그랬다. 예. 어휴, 미안하다. 많이 놀랬겠다고 하시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더 잘하고 했대요. 그러면서 2층으로 태연히 내려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똘순이가 이거는 진짜 주인 아저씨한테 좀 따져야겠다 싶었대요. 무슨 24시간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니 많이 그러더니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로 가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안 계셨대요. 근데 그때가 새벽 3시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 깨름직하긴 했지만 예.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방에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안 잔다고 좀 피곤했나 봐요. 예. 다시 눕자마자 빠르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또 일찍 과외를 갔었어야 됐는데 늦잠도 자버린 거죠.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간다고 주인 아저씨한테 말하는 건 깜빡한 것 같대요. 그날 밖에 일이 많았어서 늦게 들어왔고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근데 새벽이 또 1시쯤 된 상태였으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일 얘기하자. 모르겠다 하고 씻으러 가려고 복도로 나왔대요. 근데 똘순이 바로 옆방 앞에 그 벽 보는 아주머니가 방문에 머리를 이렇게 콩콩콩 하시면서 노크를 하고 계셨대요. 예. 전에 화장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옆방을 이렇게 보니까 문을 안 열어놓고 주무시더래요. 되게 더울 텐데. 근데 똘순이 같은 분일 수도 있죠. 똘순이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옆방은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방에 아무도 없는 건지 아주머니가 노크를 계속해도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네. 근데 아주머니가 방문에 점점 더 빠르고 세게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하셨대요.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아니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시나,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저거는 좀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저 방문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똘순이가. 그때 화장실에서도 사실 똘순이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어서 4번째 칸 문을 열어본 거였다고 했었거든요. 저 옆방 문을 꼭 열어봐야겠더래요. 안에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말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다, 그게. 왜냐면 새벽 1시에 노크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방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인데 이제 그때는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문을 꼭 열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아주머니가 화장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행동을 딱 멈추시고 2발자국 뒤로 물러나셨대요. 그리고 똘순이도 자연스럽게 옆방 문 앞에 섰대요. 그리고 숨을 한번 이렇게 후 고르고 똑똑 노크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 아주머니가 그렇게 쿵쿵거리고 막 노크를 해도 아무 반응도 없던 방에서 똘순이가 노크를 하니까 되게 조그만한 목소리로 예,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라 상태에 어제 똘순이 방문 앞에 서성이던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서로 3초 정도 침묵이 흐른 거예요. 근데 아저씨도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래갖고 뭐야 너 뭐야 이러시고 똘순이는 그때서야 딱 하면서 고시원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대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방에 계시던 입주자분들도 막 다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나와보시고 주인 아저씨도 카운터에 계셨었나 봐요. 후다닥 달려오셨대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전라 상태 아저씨는 다시 방문을 닫으셨고 똘순이가 주인 아저씨한테 말을 더듬으면서 막 얘기를 한 거 너무 놀랐으니까 여기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 다 벗고 있다. 남자 안 받으신다면서요. 지금 내 옆방에 다 벗은 아저씨가 있는데 미친 거 아니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 그게 아니고 아저씨는 무슨 아저씨냐, 할아버지다.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인데 아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제발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모른 체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남자 방은 꽉 차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층 여자층에 넣은 거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되게 얌전하시다 이분. 일할 때만 나갔다 들어오고 하신다. 절대 문제 안 일으키게 내가 단속을 잘 할 테니까 아가씨가 좀 넘어가죠 그냥 이러더래요. 아니 문제는 당연히 일으키시면 안 되는 거고 뭘 넘어가야 넘어가기는. 보니까 새벽에 똘순이 방문 앞에 서성이고 했던 게 다 저 아저씨인 것 같았대요. 이제 보니까 저런 아저씨가 막 몇 날 며칠을 5분이고 10분이고 훔쳐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잖아요. 그러다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뭐냐 이러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대뜸 갑자기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솔직히 까놓고 이 할배가 아가씨한테 손을 댔어? 뭐 했어?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말 좀 해보세요. 뭐 피해 입힌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새파랗게 어린 게 방도 내가 싸게 줬는데 유난 떨고 자빠졌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 그 미친 아줌마 때문이라고. 매번 이사단이 난다 매번 이러시면서 언제 한번 굿이라도 하던가 해야지 재수없다고. 이씨 이러면서 혀를 툭 차고 가버리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 분들도 헛기침 좀 하시면서 다시 방에 들어가셨대요. 알고 보니까 그 화장실 4번째 칸이 항상 잠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칸이 문제가 있어서 잠궈 놓은 게 아니고 그 아저씨가 칸 안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안에서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볼일 보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사람 없다 싶으면 그게 취향인지 뭔지는 모르죠, 똘순이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다른 방 세입자분이. 그리고 사람이 화장실에서 다 나가면 몰래 나와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새벽 되면 또 몰래 나와서 다른 사람들 방 기웃기웃거리고 다들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그 고시원의 여자층에 계시는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그 아저씨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던 눈치였대요. 그래서 똘순이는 아니 다들 미친 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짐을 대충 다 싸서 건물을 나왔대요. 1층에 상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편의점이 있었대요. 진정을 좀 하려고 물을 사러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카운터 보시는 나이가 되게 지긋해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아가씨 괜찮아?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래요. 왜냐면은 젊은 처자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새벽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똘순이가 대충 얘기를 했대요, 솔직하게. 아니 제가 위층 고시원에 사는데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러면서 그 주인집 양반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네 이러시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시냐 했더니 3층 여자층에 남자가 들어와서 산 게 벌써 몇 번째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 일종의 방세를 좀 되게 몇 배 얹어서 받고 여자층 방 하나를 가끔 저렇게 아저씨나 할아버지들한테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남자층에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받아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저기 살면서 누가 자꾸 자기 방 훔쳐본다 이러면서 뛰쳐나온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속옷도 없어지고 현금, 기물도 없어지고 막 그런 일도 많았고 그렇게 난리가 한 번씩 나면 후다닥 그 남자를 내보낸대요. 그리고 방도 싹 치우고 혹시 진짜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라도 오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입을 싹 닫고 있다가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남자를 들이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리고 CCTV도 있대요. CCTV도 있는데 올라오는 계단 쪽에만 있고 사실 고시원 복도에는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사생활 때문에. 직접적인 상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본다, 뭐가 없어졌다 그런 거는 피해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딱히 증거를 할 만할 게 없으니까 경찰들도 경비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대요, 뭐를. 그리고 저기 여자층의 웬만한 세입자들이 되게 다 오래 지낸 사람들이라 다 한패거리다. 왜냐면 세 밀리고 못 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안 한대요. 그냥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월세 내라 독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도 그냥 쉬쉬하고 계속 지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가 옛날 동네기는 해도 되게 번화가라고 했잖아요. 근처에 그만한 저렴한 고시원을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꺼내시는 말이 똘순이한테 아가씨 혹시 벽 보고 있는 아줌마 만나지 않았어? 이러시길래 똘순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만났어요. 저 그 아줌마 알아요. 그 아줌마가 저 알려준 거예요. 옆방에 아저씨 있는 거.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도 거기 있네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벽 보는 아주머니가 원래 되게 옛날에 그 고시원 세입자셨대요. 근데 연세도 좀 있으셨고 말을 못 하시는 벙어리셨대요. 그리고 한글도 못 배시고 인지장애도 있으신 혼자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그분 남편이 그 아주머니를 여기 고시원에 이렇게 던져놓듯이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수급이라고 하나요? 정부에서 조금 돈 주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수당인가? 그런 것도 주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남편이 다 빼가서 생활비도 없으시고 처음에 입고 오신 그 연분홍색 내복 한 장으로 생활을 그렇게 몇 년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층에 가끔 그 주인 아저씨가 데려오는 남자 세입자들 중에서는 아주머니 사정을 귀신같이 또 알고 뭘 막 이렇게 다 뺏어간다든지 없을지 또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아주머니가 세도 못 낼 텐데 저 주인장이 심성이 고운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아줌마를 안 쫓아내고 붙들고 있었겠냐면서 뭔가 꽁꽁이가 있지 않았겠냐. 내 생각에는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벽 보는 아주머니가 상황 인지가 잘 안 되시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시고 하셔도.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말을 못 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방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치시는 걸로 울분을 좀 드러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가 갈 데도 없고 이렇다 할 무슨 지식이 있으셔서 어디 뭐 쉼터나 그런 데 가서 보험 요청할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머니가 영양실조 같은 걸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응급차를 타고 떠나신 것까지를 봤다, 자기가.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른다. 근데 다시 이 고시원에 온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대요. 그러고 며칠 뒤에 그 아주머니가 응급실 실려가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옆방에 살던 여자가 방을 빼면서 밑에 편의점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응급실 실려가시고 며칠 뒤부터 누가 있지도 않은 그 옆방에 자꾸 그 아주머니가 답답할 때마다 머리 쿵쿵거리시던 그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예.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게 조금 들리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들렸다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낮에, 아침에. 그래서 잘 수도 없고 시끄러워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나? 아니 아주머니 없지 않나? 이러고 그 방을 살짝 열어봤대요, 그 여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뭐 아직 아무것도 안 치우고 있었다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은 원래는 본인이 와서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좀 냅뒀나 봐요. 근데 딱히 살림살이할 것도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방 구석에 되게 요상하게 생긴 부적이 3장 붙여져 있었대요. 노란 색깔. 근데 그 옆방에 있으신 분은 그런 부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뭔 뜻인지 어떤 부적인지 이런 건 몰랐지만 되게 휘황찬란한 그런 게 써져 있는 부적이 3장 붙여져 있었고 뭘 태운 것 같은 이렇게 흔적이랑 탄내 그런 게 나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뭔진 모르겠지만 무섭고 재수가 없어서 그냥 방 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옆방에 못 있겠다고. 근데 그 이후로 새로 여자층에 입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이 툭 하면 도망 나왔대요. 네. 특히 젊은 여자들이 귀신 보인다면서. 돈이 없어지거나 물건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누가 밤에 원래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벽을 보는 아주머니가 세입자들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손짓 발짓으로. 그 똘순이한테 알려줬던 것처럼. 왜냐면 거기 고시원이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 바람 맞으려고 잘 때 문을 열어놓고 겨울엔 또 추워서 난방바람 맞으려고 문을 대부분 열어놓으시니까 누구든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잘 때 몰래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뭐 이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너무 한이 되니까 삶이 못 떠나고 남아가지고 다른 여자들 도와주고 또 주인 아저씨 장사 안 되게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시더래요. 또 똘순이가 아니 그러면은 그 벽을 보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귀신이 됐다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난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웃으시더래요. 그냥 다만 거기서 뛰쳐나온 여러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면서 설명하는 인상착의가 아줌마랑 유사하니까 자기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똘순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치가 떨리는 거죠. 그래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친척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기 좀 데리러 오라고. 나 지금 못 움직이겠다 이래갖고 친척 언니가 데리러 오고 그날부터는 그냥 다시 고문에 들어가서 항공편 풀릴 때까지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을 친척 언니한테 얘기를 못했대요. 왜냐면 가지 말라던 거를 똘순이가 우겨서 간 거여서 잔소리 들을까봐 얘기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다 이렇게 하니까 친척 언니가 난리가 났죠. 주인 아저씨랑 옆방 그 남자랑 다 콩밥 먹일 거라면서 막 이러면서 그때 똘순이가 됐다고 그냥 엮이지 말자고 했대요. 진절머리가 나서 어차피 거기 신고해도 증거도 없고 내가 직접적인 상해나 그런 피해 입은 게 없어서 뭐 안 된다더라. 이전에도 경찰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뭐 안 됐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없었던 일 치자고 하고 고모한테 몇 날 며칠을 혼이 나고 겨우 헤어나올 수가 있다고 했고 근데 똘순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똘순이가 한국을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 때문에 그 고시원도 오다 가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지금이 벌써 5년이 지났죠. 최근에 오다 가다 봤는데 문 닫은 것 같더래요. 간판도 오. 떼버리고 불도 안 들어와 있고 그렇게 했다고 했고, 그 얘기를 저한테 쭉 하면서 똘순이가 하는 말이, 아마 거기서 봤던 그 벽을 보고 계시던 아주머니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냥 편의점 아주머니한테 막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닌데 그 아줌마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일반 사람이었는데 좀 편찮으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알게 됐대요. 아, 그 아주머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흔히들 말하는 귀신이었다. 이거를 알게 됐대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똘순이가 하루에도 되게 여러 번 마주쳤었다고 했거든요. 몇 주 동안을. 근데 그 아주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얼굴이 그냥 없었던 것 같대요. 그때는 그냥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 벽을 보고 계신다 이래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똘순이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도 그 아주머니 존재를 알고 계신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맨날 세입자들이 밤에 귀신 보인다, 벽 보고 머리를 막 박는다 이러거나, 벽 보고 있는 아줌마가 알려줘서 보니까 저기 아저씨가 살더라, 남자가 있더라, 내 물건 없어졌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씨, 그 아줌마가 또 뭐 알려줬나? 뭔 짓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똘순이가 지금 30대인데 살면서 뭐 영적인 걸 봤다든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가위도 거기서만 한 그런데. 번도 눌려본 적 없대요. 예.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없었다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말 걸고 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진 않을 것 같대요. 자기는 전혀 그런 끼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때 똘순이를 도와주셨던 그 아주머니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 벽 보는 아주머니라고 했을 때 뭔가 무서울까 했는데 더 뭔가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저도 또 저 세상에 가시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사실 모르죠. 그 아주머니가 네. 정말로 안 좋게 되셨는지 아직 살아 계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건너 추리를 해봤을 때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해서, 그 아주머니가 그 고시원에서 몇 년 계셨대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아마 그 편의점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인지장애도 있으시고 말도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도 못 깨우치신 분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버려진 곳에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찾아를 못 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남편을 찾아간다든지, 정말 솔직히 자기가 원한이 돼서 한을 품고 해코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남편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냐고. 나를 이렇게 버리고, 내 가족인데 그래도 남편이. 네. 근데 나를 여기다 버려놓고 못쓸 짓을 당하게 내버려두고, 그러면은 사실 해코지를 하고자 하면 원래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로는 현실 공포도 분명히 포함이 네, 되어 그렇죠. 있었던 하이브리드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리고 리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벽보는 아줌마를 알려드리면 예상을 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예상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이야기 자체가. 아, 그럴까요?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리따님. 제가 20년을 넘게 알고 지냈고, 이 친구가 제가 시참한다고 얘기하고 얘기해줬어요. 이 얘기를 5년이나 지나서 왜 얘기 안 했느냐 했더니, 사실 자기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까먹었대요. 까먹고 살았대요. 그럴 수 있죠, 바쁘고 막 이러다 보면. 네, 그냥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것처럼 머리가 그냥 까먹고 살다가 너 그런 거 얘기해? 그리고 똘비 채널을 뭐지? 찾아도 보고 하다 보니까 맞아, 나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리따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대신 전달을 해주신 거지만 너무 잘 전달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야기도 너무 또 안타깝기도 하면서 화도 나면서 또 무서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리따님께서 전달을 너무 잘 해주셨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고, 그리고 리따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도 잘 하시지만
지인분의 이야기도 잘 전달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혹시라도 지인분이 이야기가 있으면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따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릴 겁니다. 너무 들으면서도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화도 너무너무 나는 그런 분개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행자님이다,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재미없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또 반겨주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항상 너무나 또 감사하게 듣고 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직접 친구는 아니고, 네. 친구의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 하이브리드죠. 네, 하이브리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의 여행자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주인공을 똘비라고 할게요. 네. 이 똘비가 전역을 하고 생애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매일 친구들이 놀러와서 술판이 벌어지니까 그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갖고 여자친구를 만들자. 여자친구를 만들면 이것들이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주 안 놀러 오겠다 싶었대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데이트도 하고 하다가 여자친구를 갑순이라고 할게요. 갑순이가 놀러 왔는데 똘비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강아지도 되게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대요. 잘 지내고 좋아하고 그러고 참 되게 좋다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근데 놀러 올 때마다 네. 뭔가 물건을 하나씩 놓고 가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당시 똘비는 어렸으니까 여자친구가 물건을 놓고 왔다는 건 물건을 찾으러 올 겸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뭐 특별히 불만은 없었대요. 오히려 좋아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다시 놀러 오면은 저번에 자기 이거 놓고 왔었어 라고 하면은 맞다 하고 가져가면서 오히려 또 다른 거 놓고 가고 그런 일이 좀 반복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점점 찾아가는 주기가 늘어나서 이 물건이 좀 쌓이니까 똘비가 한쪽 서랍장에다가 그 갑순이의 물건들을 냅뒀던 거예요. 필요하면 찾아가겠지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똘비가 갑순이하고 한번 싸웠었대요. 한번 싸우고 나서 뭐 헤어지네 마네 하다가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하러 갔다가 그때 당시엔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고 딱 집에 왔는데 그 강아지를 해피라고 하면 알바 끝나고 왔는데 해피가 죽어 있었대요. 그래갖고 뭔 일인가 하고 막 가서 봤더니 그 해피가 먹는 사료 근처에 똘비가 자주 먹는 초콜릿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콜릿 중에 이거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건데 옛날에 카카오 뭐 80몇 90몇 이렇게 해가지고 언뜻 보면 강아지 사료같이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똘비가 또 어떤 캐릭터냐면 그 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이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물건들의 위치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보기엔 진짜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건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똘비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내가 초콜릿을 이쪽에다 뒀었나 하고 맨 처음에 자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해서 엄청 자책을 했대요. 그리고 갑순이가 또 위로를 해주면서 결국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만났는데 그날부터 뭔가 똘비가 조금 느낌이 쎄했대요. 집에서. 근데 똘비가 또 귀신이 있다는 거를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안 무서워해요. 왜냐면 얘가 믿는 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한다. 왜냐면 어렸어도 귀신을 조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잘 보는 편이었대요. 자기가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거나 많이 피곤해지면 보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귀신 중에 인간을 해할 수 있는 귀신은 단 한 명도 없다 해요. 귀신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얘는 나를 절대 해할 수 없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자기가 혼자 좀 쉬고 있다가 뭐 갑자기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난다든가 TV가 혼자 켜졌다 꺼졌다 한다든가 그냥 귀신이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만 거예요. 오히려 좀 과장 못해도 퇴근하고 오면 늘 혼자 있는 집이었는데 뭔가 같이 사는 느낌이고 포근한 느낌도 날 정도였대요. 다만 잘 때 나면은 조금 신경 쓰이고 소름 돋긴 했어도 그래도 귀신들은 날 절대 해할 수 없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대요 사실.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얘가 집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반신욕을 하다 보면은 몸을 전체를 욕조에 담글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사람이 잠수하는 느낌으로. 그거를 쓱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지금 그게 그때 되게 무섭다 했거든요. 그 조금만 욕조에서 잠깐 자기가 몸을 담갔는데 약간 천장을 보면서 잠수를 한 거죠. 근데 순간 뭐가 자기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났대요. 그러면서 어프어프하고 정신 못 차려 빨리 막 온몸을 막 혼자 사는데 그러고 있다 죽으면은 개죽음이잖아요. 근데 언뜻 보이는 게 자기 손 외에 다른 손 같은 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고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푸억 하면서 나왔고 먹은 물 막 뱉으면서 있는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대요. 아 귀신이었나? 방금 이게?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뭐지? 지금 자기가 피곤해서 순간 잠들었던 건가? 진짜 네. 귀신이 날 공격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대충 뒷정리를 하고 나와서 그날은 잘 때 좀 무서웠대요. 그때부터 이게 사람이 공포가 생긴 거야.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귀신들은 네. 인간을 공격하는 건 없었는데 이게 사실 내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귀신이 사람 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졌대요. 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뭐 자기가 잘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전엔 조금 더 신경 안 쓰던 부엌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든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든 이러면 전에는 아 시끄러운데 그냥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거나 아무것도 없는 빈 호흡에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자거나 그랬는데 부엌엔 칼이 있는데 그때 그 귀신이 칼로 났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무서워지고 막 그런 거 되게 신경 쓰면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집까지 조금씩 무서웠대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또 자고 있는데 자기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가지고 나가서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고 딱 방으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똘비네 방 구조가 똘기가 제 자는 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침대 머리 쪽 바로 위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대요. 근데 그 벽걸이 에어컨에 한 5-6명이 매달려서 낑낑대고 있더래요. 이걸 떨어뜨리려고. 저 똘비가 너무 놀래갖고 그렇게 선명하게 귀신을 본 적은 없었나 봐요. 너무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야이씨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5명의 귀신이 자기를 동시에 딱 하고 쳐다보면서 씩 웃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차 싶었대요. 그러더니 자기를 쓱 다시 보더래요. 그때 당시에 똘비는 뭐지? 하면서 아차 싶었는데 얘네가 쓱 내려오더니 자기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지 말라고 막 하고 있는데 한 2-3명이 에어컨을 떼고 있고 2-3명이 내려왔는데 그 2-3명의 에어컨을 결국엔 떨어뜨렸고 그 에어컨에 자기가 머리가 찌는 걸 보면서 깼대요. 그러면서 확 깨고 이런 꿈은 처음이니까 너무 무섭다 하면서 일단 방에서 나가자 하고 딱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가는데 에어컨이 진짜로 떨어졌대요. 그걸 보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대충 챙겨 입고 나와가지고 집 앞에 24시간 카페들이 꽤 있었으니까 일단 카페를 가서 마시면서 생각을 했대요. 지금 저게 우연일까 진짜일까. 그리고 일단 와중에 또 무섭기도 하고 또 혼자 어쨌든 새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가 나왔고 뭔 일이냐 이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제 친구가 훈이었거든요. 제 얘기에 종종 나오는 그 훈이가 걔 친구인데 그때는 똘순이랑 저랑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라 무당을 찾아가 봐라. 너 어차피 귀신은 믿는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근데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나 있다고. 나 주변에 진짜 얘기 하나 있다고. 그 얘기가 나와서 똘순이를 만났대요. 셋이서 딱 만났는데 똘순이가 되게 짜증나 하고 있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또 애를 보는데 애가 되게 선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대요. 되게 선한 애가 지금 뭔가 집을 잘못 들어갔구나 해갖고 그래 그냥 이런 선한 애는 좀 도와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니네 집에 가보자 하고 집을 갔는데 그 느낌이 되게 신기했대요. 자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집주인이 먼저. 분명히 빈집이에요. 근데 혹시 그 느낌 아세요? 학교 교실 같은데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선생님이 갑자기 쾅쾅 하면서 들어오면은 순간 다 조용해지면서 선생님을 쳐다보잖아요. 그 느낌이 훈순이가 마지막에 딱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 확 났대요. 빈집에서. 그리고 하고 있고 훈이는 그런 걸 아예 못 느끼고 이러니까 왜? 아니야 이러고 똘순이가 쓱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래요. 너 동물 좋아해? 이러니까 똘비가 나 동물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아 짐승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쓱 보다가 똘비를 가만히 보더니 얘가 이럴 애는 아닌데? 이러더래요. 똘비가 뭐 때문이냐고. 그래서 일단은 좀 보겠다고 쑥 들어보다가 소파 옆에 한 장소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 좀 보다 거기만 빤히 쳐다보더니 똘순이가 이게 영물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리가 그 해피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예요. 해피의 소파 같은 항상 해피가 거기서 누워있거나 앉아있던 그 자리인데 보더니 예전에는 그 똘비 입장에서는 똘순이가 훈이한테 친구니까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강아지를 키운다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보더니 되게 신기하긴 하다고. 보통 원래 이런 거 흰색 강아지가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얘는 누런 애가 이걸 하네.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똘비가 되게 놀란 거예요. 진짜 있냐고? 해피가 진짜 있냐고? 했더니 얘 이름이 해피야? 하니까 혹시 그럼 대화 되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막 웃더니 사람이랑 짐승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 얘네 죽었어도 짐승이라고. 그래서 동물 귀신이 무서운 게 대화가 안 통한다고 얘네는.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좀 그냥 보고 추측을 해야 된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좀 보자 이러고 쓱 있는데 거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거실 쪽으로 쓱 돌아보더니 다시 그 자리를 보다가 방 쪽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떨어져 있던 에어컨 쪽을 쓱 보더니 다시 나와갖고 현관문 쪽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문을 이렇게 딱 하고 열어주더래요. 오 되게 신기하네 하고 문을 딱 다시 닫더래요. 뭐냐 했더니 그 강아지가 참 대단하다. 니네 집에 지금 뭔가 되게 많은데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 되게 신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걸 대충은 알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나도 이모랑 얘기를 좀 해보겠다. 다음에 다시 또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또 뭔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를 해라 하고. 알겠다 고맙다 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다가 세 명이서 나오다가 갑순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똘비가 여기까지만 데려다주고 올 테니까 자기 먼저 올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똘순이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야지 우리끼리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럴래? 하고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또 보자 이러고 빠이빠이 했대요. 걔네가 딱 올라가는 거 보자마자 훈이한테 얘기했대요.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 여자친구한테 방금 내가 한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왜 애가 빨리 그렇게 말하라고 일단 전화를 해서 방금 걔가 네 여자친구한테 뭐 니네 집에 귀신이 있네 동물 귀신이 많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똘비 입장에서는 굳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알겠다 하고 말았대요. 훈이가 이제 똘순이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고 나서 똘순이가 네 친구 걔 여자친구랑 빨리 헤어지라고 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했더니 안 그러면 네 친구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제 여자친구 때문에 제 지금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라고. 나중에 뭐 내가 직접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할까봐 친하지도 않은데 말하기 좀 그래도 그냥 안 했는데 그냥 네가 나중에 돌려 말해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네 친구 진짜 죽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훈이가 그 똘비를 따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돌려 말했대요. 여자친구 뭐 느낌이 좀 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똘비라는 애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면서 막 뭐라 했대요. 그러니까 훈이가 아니 내가 그렇게 느낌이 아니고 그때 갔던 그 무당 걔가 네 여자친구랑 붙어있으면 너 죽는데 걔 때문에 지금 너가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도 미친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어쨌든 전달해주라 했으니까 전달했다. 뭔 일 안 생기면은 걔가 뭐 잘못 본 거고 뭔 일 생기면은 네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싸웠대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지났나? 1, 2년 지나서 오랜만에 그때 당시에는 페북에서 인스타로 좀 많이 넘어와 있던 상태거든요. 인스타에 걔가 사진을 새로 올렸는데 그게 다른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헤어졌구나 하고 있었는데 야 걔랑 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똘순이가 잘했네. 그럼 걔랑 조만간 술자리 한번 만들려고 이제는 말해줄 수 있지 않냐고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걔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 내 말 듣고 헤어진 거냐고. 그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에 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똘순이한테 근데 왜 헤어지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너도 대충 알지 않아?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똘비가 되게 당황했다가 가만히 숫자를 놓더니 그럼 그때 왜 말 안 해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때 우리 처음 봤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너 믿었을 거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그때 나 못 믿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훈이가 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 여자친구가 똘비한테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했고 강아지도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똘비 여자친구가 자기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는 뭘 먹으면 죽는다. 고양이는 뭘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해 이러고 봤는데 갑순이가 이런 거 먹으면 죽는데 이런 건 안 먹게 조심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구나. 그렇지 알고 있으면 조심하고 좋지 이러고 말았대요.
그리고 똘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갑순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갑순이가 항상 똘비네 집에 놀러 왔었어요. 똘비는 오늘은 자기 집 가볼까? 이러면은 자기네 집 뭐 청소가 안 돼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좀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똘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연애한 지 꽤 됐는데 한 번쯤 그냥 청소하고 불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말은 안 했대요. 어쨌든 그렇게 잘 만나고 있다가 갑순이 옛날 핸드폰에 사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같은 걸 막 넘겨서 보는데 동물이랑 찍은 사진이 되게 많더래요.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되게 많더래요. 그래서 되게 이거 뭐냐고 이거 동물들 다 뭐야 했더니 뭐 유기견, 유기묘 이런 보호소 있잖아요. 예. 거기도 봉사활동 하다가 찍은 사진이라고. 거기서 입양도 하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입양도 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집에 동물이 꽤 많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대요. 근데 갑순이는 항상 얘 말이 사실이라면 동물이 많아야 되는데 집에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긴 했대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좀 섞었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또 대판 싸우고 막 얘기하는데 이 갑순이가 흥분해가지고 너가 뭐 이딴 식으로 말하니까 해피한테 내가 초콜릿 먹인 거라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이전에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 그 여자친구가 두고 간 물건들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물건들 중에 해피한테 선물로 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똘순이가 그때 왔을 때 더 서랍장에 있는 물건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해. 이 집에서 빨리 빼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예. 여자친구 물건 함부로 버릴 순 없고 대신 여자친구가 선물로 줬던 그 물건들은 버리려고 다 모아놨대요. 이제 뭐 해피에 관련된 물건은 다 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친구 막 화를 내더래요. 막 그러면서 싸우다가 갑순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해피를 자기가 초콜릿 먹어도 죽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똘비가 너 화난 거 알겠고 흥분한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순이가 막 웃으면서 너 진짜로 네가 그 사료랑 그거 같이 둬서 걔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네 그날 알바로 갔을 때 내가 거기다 풀어놓은 거라고. 네 엿 먹으라고. 그때도 네가 막 이 난리 이 집 하고 하니까 내가 너무 빡쳐서 열받아서 그렇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맨 처음에 인 줄 알았대요. 이거를 지금 나한테 왜 얘기하지?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나? 근데 어차피 증거도 없고 얘가 파출소 이런 데 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면서 갑순이가 막 하다가 그냥 물 쾅 하고 닫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인가 하고 그 물건 다 버릴 거 버리고 물건은 가져가라고.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 주소는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물건을 다 싸가지고 집에 갖다 주려고 집을 딱 찾아갔대요. 노는데 집 문 앞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썩은 냄새가 엄청 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청소가 안 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뭐 좀 내가 빨리 헤어지길 잘했다. 완전 X였다 하고 물건을 던져놓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다. 그러니까 똘순이가 듣고 있다가 그것만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이제 나는 내가 말 다 했고 너가 그때 왜 헤어지려는지 말해달라. 그때 똘순이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고양이고 강아지고 엄청 많더래요. 근데 얘네가 무슨 고양이랑 강아지랑 귀신 본다 물어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이 정말 많은 고양이 귀신이랑 강아지 귀신들이 동네에 있는 잡귀들이랑 잡귀들은 다 물어왔다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 잡귀들 중에 대부분은 일단 얘네한테 딸려오긴 했는데 딱히 여기 나갈 생각은 없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오다 보니까 이 귀신들 중에 몇몇이 이 집을 자기 터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를 공격하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해피의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키우던 강아지? 그 시바견이 얘네가 예를 들어서 똘비를 죽일 듯이 뭐 눈이 시뻘개져서 노려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와서 물고 문 쪽으로 끌고 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침대 쪽에 똘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하는 뭔가 좀 빨리 해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한 둘 정도가 있었는데 해피가 목덜미를 물건 종아리를 막 다리를 물고 어디 막 사방을 막 물어 뜯고 하면서 문 쪽으로 끌고 몰더래요. 그리고 문 쪽을 보니까 그런 애들이 한 4-5개가 또 있더래요. 해피가 문을 못 여니까 자기가 문을 열어주니까 귀신들이 이를 갈면서 도망가더래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문을 열어주면 네. 집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의 고양이랑 개가 와르르 나갔다가 똘비가 또 들어올 때 문 열 거 아니에요? 와르르 잡기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는 다른 귀신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쓴대요. 그냥 내 주인인 똘비를 해하려는 귀신만 보이면 짖고 물어뜯고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똘비가 그거 보면서 진짜 영물이다, 되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내려와서 1층에서 여자친구 마주쳤다 했잖아요. 내려와서 딱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게 아니라 그 빌라단지 바깥에 나오다가 마주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빌라 단지 주변에 얘네 집에서 봤던 고양이랑 개들이 막 귀신들을 알고 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예. 다 이런 잡귀들만 물고 있던 애들이 딱 여자친구랑 마주치자마자 달고 오던 귀신을 다 놓고 여자친구만 미친 듯이 노려보면서 으르렁하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랑 따로 들어가 보라고 우리끼리 간다고 하고 둘이 딱 그 다시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고양이랑 개들이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좀 악독해 보이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예. 일반 잡귀는 잡귀인데 악귀라고 하기엔 좀 약하긴 하지만 악한 기운이 좀 있어 보이는 귀신들로 다 물고 그런 귀신들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쟤네가 지금 뿔비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여자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여자애를 보는 순간 애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대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고양이와 개 귀신들이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애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자애가 무단기가 있건 뭐가 있건 그런 건가 싶었는데 예. 여자가 들어가는 걸 보고 훈이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똘비한테. 전화하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 단어를 모르는데 하여튼 딱 그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뭔가 영화 필름처럼 타타타타탁 하고 보인대요. 예. 근데 얘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좀 해하는 그런 게 순간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똘비가 붙어있으면 똘비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었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술자리가 끝났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도 전역을 하고 똘비랑 이런저런 연락이 끊기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훈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똘비 알지? 그러니까 친하진 않은데 알긴 하지 했더니 너 똘비 옛날 여자친구 알아? 했더니 모른다고. 왜? 했더니 그 여자친구 똘순이가 헤어지라고 해서 똘비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막 헤어지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야 그 여자 이미 사고 쳤다고. 뭔 사고 쳤는데? 하고 보니까 이 여자의 집 앞에 물건 들어갔을 때 썩은 냄새가 난다 했잖아요. 똘순이가 그 말 했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상하게 그 수많은 개랑 고양이들 중에 다 새끼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좀 나이 먹고 시켜서 사람으로 치면 천수를 누리고 죽은 애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해피는 천수를 누리고 죽은 게 딱 보이는데 걔네들 중에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다 새끼들이었다고. 근데 그 여자애가 이웃집에서 신고를 이런 걸 많이 했겠죠. 예. 어쨌든 자기 집은 아니었고 새 들어갔던 거니까 신고도 들어오고 집주인이랑 싸우고 하니까 집을 뺐겠죠. 딱 빼고 딱 들어갔는데 얘가 그 유기견 유기묘 이런 보호소를 가잖아요. 거기서 고양이랑 강아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조금만 병들거나 자기가 너무너무 귀여워하는 그 새끼가 아니라 조금 크면 새끼 특유의 귀여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버리면은 또 이게 그 보호소에서 더 이상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소에다가는 자기가 케어한다고 케어했는데 왜냐면 보호소에는 유기견 유기묘가 많다 보니까 어디 다쳤거나 어디 이미 병이 있거나 이런 애들이 좀 많대요. 케어한다고 케어했는데 결국에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근데 그거 케어한다고 돈 많이 쓰시지 않았냐고 어쩌겠냐고 내가 그래도 데리고 온 건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데리고 오고 죽이고를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새끼가 더 이상 아니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아니냐고 진짜 잘해줬다. 그러니까 막 똘순이 진짜 대박이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여자의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 훈이라는 애가 너 저번에 그 동물들 죽였던 걔 생각나냐고 갑순이. 예. 걔 왜? 걔 또 새로운 소식 또 대박이라고. 왜? 했더니 자기가 이걸 똘비한테 들었대요. 예. 똘비가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걔한테 뭐 조금의 정남이고도 없고 뭐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걔랑 사귄 기간이 꽤 되니까 겹치는 사람들이 좀 생기잖아요. 예. 이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아도. 깜빵을 갔다는 거예요. 깜빵을 간 이유가 예. 남편을 죽였어요. 와, 결국 사람까지. 근데 얘가 되게 소름 돋았던 게 똘순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 술자리에서 네 여자친구 그거 새끼가 더 이상 뭐 귀엽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아프고 이런 애들이 그냥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 아무리 귀여운 새끼여도 아프거나 다친 게 티가 나는 순간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너 때문에 화나서 해피를 죽인 게 아니라고 걔. 해피가 이제 나이가 워낙 먹으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강아지도 치매기가 오고 막 하잖아요. 그럼요.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예. 자기가 생각하는 귀여운 강아지의 행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픈 애들은 이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는 내가 귀여워하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그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했나?
하여튼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 꽤 있어야 된다 했대요. 그리고 약간 반영구적인 불편함이 생겼다 했대요. 심각한 건 아닌데 언뜻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티가 좀 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생겼대요. 싫은 거예요. 와, 이거 싸패다, 진짜. 근데 그때 똘순이가 그 말을 하면서 지금은 동물이지 점점 그거 진화할 거라고 걔. 내가 본 거에도 걔 분명히 사람 죽였다고. 그리고 너가 오래 붙어 있었으면 너가 죽었을 거라고. 너 아니어도 걔는 누군가를 100% 죽이래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한 거라고. 뭐 그때만 해도 똘비가 뭐 그냥 그렇게까지 하겠어 였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리고 똘순이는 남편을 죽여서 깜빵에 갔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사 붙었던 게 갑순이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서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몸이 일을 하다가 좀 불편해졌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거를 생활고에 의한 약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식으로 됐었대요. 근데 남편이 맨 처음에 시체로 발견됐을 때 갑순이가 하도 부검을 반대하니까 이거는 사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의 다른 가족들한테 부검 동의서를 받고 부검을 했더니 다른 약물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똘순이 엄마한테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이미 엄마 지금 다 화장해서 묻어놨으니까. 그래서 아마 첫 살인이 남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었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복역 중입니다. 진짜 미쳤구나. 진짜 행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또 악마는 살아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같이 있던 게 그 경찰 친구였는데 예. 생각보다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는 거의 흔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새끼를 분양받고 막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러다가 애가 조금만 크면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걸 뭐라 애니멀 호더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애니멀 호더가 그렇게 뭐 새끼가 되고 이제 성장하면 버리고 보다도 많이 모으는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 많이 키우는 사람들? 엄청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책임지면 다행인데 그 애니멀 호더 중에 새끼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가 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였을 때가 좋은 거지 개가 됐을 땐 싫다는 거잖아요. 그쵸.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 때가 좋은 거고 조금 커지면 싫은 거고. 얼마나 성장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자, 오늘도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지만 행자님이 들려주신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만 항상 행자님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항상 파이팅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행자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영적인 것도 섞여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걸 보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그런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행자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전화가 안 걸렸었나봐요, 행자님. 아유,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전화가 왔었네요. 어떻게 죄송해요. 뭐 화장실 문을 막아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간 맞춘다고 미리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버렸네. 다음번에는 이제 문을 잠깐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행자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자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이 이야기도 교훈 같은 이야기고요. 제가 요새 종종 우리 사는 이야기나 교훈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오늘은 교훈 이야기고요. 이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네. 이 교훈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뭘까? 얘기를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흘러서 들은 건데 갑순이라고 할게요. 이 갑순이가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가 남자친구 만나서 사고를 쳤고 애를 낳아서 급하게 결혼을 했다가 근데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갑자기 결혼한 거다 보니까 네. 사실상 사이가 안 좋았고 자기 쓰라에 딸 하나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좀 안 좋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붕 뜨고 막 적적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짧게 한 2박 3일 정도 국내로.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갔는데 강원도 정선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정선하면 떠오르는 게 딱 그거 하나죠. 보통 랜드. 거기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가봤대요. 재미삼아 갔는데 거기 저는 안 가봤는데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하고 뭐 밝기도 하고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파티하는 느낌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가지는데도. 오, 예? 하여튼 뭐 그냥 잘 놀고 딱 나오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이거 알고 되게 놀랐는데 그 랜드 앞에서 나올 때 보면은 그 근처에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게 젊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맨 처음에 되게 안쓰럽게 본 게 아니라 좀 한심해 보였대요. 근데 자기가 되게 충격받았던 거는 그 노숙자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가 자기네 일행은 아니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랜드에서. 어떤 남자를 붙잡고 뭐 쉽게 말해서 얼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얼마만 주면 당신의 욕구를 채워드릴게요 뭐 이런 식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하하하 막 낄낄대면서 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갔대요 숙소로. 그리고 막 잘 놀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와봤는데 뭐 자기는 별로도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 잘 끝나고 집을 딱 오는데 짐에 보통 쓰이는 칩 같은 거 있죠. 그게 하나 딸려와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게 뭔가 되게 묘하더래요. 그냥 느낌이. 예. 그리고 그냥 정리해두고 나중에 뭐 또 가는 친구 있으면 이것도 돈으로 바꿔다 달라 할까 이런 생각하면 그냥 잤대요. 자고 있는데 그 꿈에서 그때 그 랜드 거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막 남자분들 아시는데 처음 중고등학교 때 당구 배우면 눈을 뜨나 감나 계속 당구대가 막 상상되면서 길 혼자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랑 가자고 하면은 뭔가 좀 친구들은 안 갈 것 같고 자기 혼자 몰래 쓱 갔대요. 그 칩을 이제 꽉 쥐고 갔대요. 그래서 가서 예. 또 게임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가는 빈도수가 좀 늘긴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자꾸 어디 막 멀리까지 가고 자기 집 전세 계약도 해야 되고 딴들이 이사 가고 막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 적금이랑 이런 거 통장을 확인하려고 은행을 갔는데 이 적금이랑 정기예금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모은 돈이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받아야 되는데 이걸 깨면은 대출 상환되고 이자 처리되고 해서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갑순이의 남편은 눈이 뒤집힐 일이죠. 은행 가서 막 대판 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누가 했냐 하는데 보니까 갑순이가 받은 거예요. 그 돈으로 거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이혼을 하고 내가 살다가 도박에 빠진 사람이라고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이혼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갑순이는 아니, 내가 무슨 중독자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말해?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카지노 뭔가 재미 들려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무슨 중독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 되게 이상한 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고 이혼하고 뭐하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왜냐면 거의 다 제가 갖다 썼기 때문에 뭐 받을 것도 없었고 남편도 뭐 그냥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애만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너는 뭔가 애를 키울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이제 애 양육권도 뺏겼고 남편한테 좀 드문 일이죠. 보통 양육권 엄마가 가져가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랜드에 그냥 또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기 알바 뭐 할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인터넷을 보는데 그런 것들 많죠. 뭐 여성 우대 대출 이런 거 그런 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갔다가 물론 당연히 다 잃었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몇 번 왔다 갔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대출을 좀 안 주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불법 대출 전단지들이 집에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띄기 시작한대요. 정말 뭐에 귀신 씌운 것처럼 평상시에 눈에 들어오진 않던 전단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출을 되게 크게 땡긴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렌트를 갔죠. 그리고 또 다 잃죠. 저는 모르는데 이 랜드는 뭐 어느 정도 빈도수로 와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잃으면 못 오게 한대요. 근데 이 갑순이가 오랜만에 또 어떻게 큰 돈을 구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큰 돈을 구해서 갔는데 입장이 불가가 떴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힐 노릇이죠. 왜냐면 네. 갑순이 지금 빨리 따서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고, 그래서 어쩌나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빚은 말도 안 되게 불었고, 그러면은 어느 지경까지 가면 거기 들어간 사람한테 대신 해달라는 지경까지 간대요. 그래서 뭐 들어간 사람한테 뭐 대신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구걸 아닌 구걸을 한대요. 그렇게 하다가 그 돈도 다 날렸고, 그냥 서울에 다시 돌아오자니 그 불법적으로 돈 빌려주신 분들과 합법적으로 돈 빌려주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래요. 차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생각을 했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따서 갚으면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놀리던 그 짓거리를 본인이 하고 있더래요. 왜냐면 어쨌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그냥 길바닥에서 자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이랑 한번 자면 그냥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됐대요. 자기가 그 경멸하게 보던 그 처음 갔을 때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본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이랑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막 나더래요. 근데 이 말을 한 이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이 랜드한테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우리나라에도 못하면 해외 가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외 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거지 않냐. 근데 여기는 사실상 못 딴다. 그냥 재미만 해야지. 진짜 따려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의 얘기를 알게 됐고, 그쪽 가려면 판돈이 좀 크게 필요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자기가 돈을 빌려줄 테니 일을 해서 갚을래? 라고 했대요. 오.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일을 해서 갚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6개월 정도 주 7일 일할 수 있냐고. 주 7일로 6개월 정도 일하면 5억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일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일이 그런 일이었대요. 이게 좀 하드했대요. 이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손님이 없으면 꽁치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간 데는 되게 무슨 창고 같은 데였고 한 10명, 20명이 앉아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 조직의 하나였던 거예요. 점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보름, 한 3주 정도를 하루에 막 3, 4시간씩밖에 못 자고 했대요.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대요. 그냥 빨리 6개월 끝나서 5억 받고 이 5억으로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빚 갚고 새 인생 시작해야지 밖에 없었대요. 머릿속에. 그렇게 한 3주 정도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하다가 그 매니저 같은 애가 자기를 뺨을 툭툭 치면서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너가 몇 살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나이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갑순이가 대학생 나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입학을 했지만 중간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요새는 막 휴학도 하고 어학연수 갔다 와 이러잖아요. 졸업이 좀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대학생이라고 우겨볼 만한 나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을 하나 하더래요. 네 또래 여자애들을 낚아오면 한 사람당 2억 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데리고 오면 6개월 뒤에 7억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애초에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근데 자기가 정신이 나간 건지 뭐에 씌인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 친구들 다 전화 돌려보고 오랜만에 다니던 학교 가고 막 후배들 만나면서 밥 사 먹이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걔네가 또 돈을 엄청 줬었대요. 처음에. 예. 꽃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막 명품도 사고 잘 꾸미고 하니까 갑순아 너 요새 되게 잘 나가나 보다. 뭐해 이러면서 갑순이가 걔네가 준 대본대로 마치 뭔가 자기가 일을 하다가 그 돈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 이런 쪽에 소질이 있나 싶었대요. 처음엔. 그렇게 해서 6명인가 7명을 데리고 왔대요. 네. 그리고 이 6명, 7명이 여기 뭐 하는 데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뿔뿔이 찢어졌고. 근데 이 와중에도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한테 죄책감이 조금도 없이 자기는 6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12억에 5억이면 17억이다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27억으로 바로 게임을 넣을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게임을 넣을지 근데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없었대요.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지나다가 6개월쯤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여행용 가방 있죠. 여행용 가방에다가 돈을 5만원짜리로 쫙 쌓아서 주더래요. 고생했다고. 그럼 이제 갈 거냐고 집에. 그러니까 갑순이가 뭔 소리냐고. 그때 말해준 게임 하는데 어디냐고. 맞다 너 게임하려고 돈 버는 거지? 하면서 차를 태우더래요. 그리고 갑순이는 또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을 하고 그 돈도 다 날렸고 대출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갑순이의 부모님이 노후로 마련하고 있던 아파트 팔고 어디 시골에서 물려받은 땅 같은 거 다 팔고 해가지고 빚이고 뭐고 이제 다 청산을 한 거예요. 엄마는 막 지금 그저 머리에 흰 수건 하는 거 그거 하고 누워있지.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 뻐끔뻐끔 태우시지. 난리 난 거죠. 그냥 한순간에 온 집안이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막 울면서 자기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싹싹 빌었대요. 그렇게 갑순이는 잘 손을 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면 좋은 내용인데 보통 광고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안 그러죠. 근데 갑순이가 이 게임에 다시 손을 대요. 또 한동안 열심히 일하는가 싶더니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잘 잃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땄을 때마다 사실 갑순이 나이에 좋은 스펙을 가진 대기업을 다니건 전문직으로 해도 못 벌 돈을 얘는 한 번에 벌어보내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해주신 얘는 대학교도 자퇴하고 그랬으니까 취업할 수 있는 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아도 이게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딸 때는 몇 천만 원도 따던 애가 네. 열심히 일해서 막 백몇십만 원 받으면 이게 돈으로 보이겠냐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정신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잡았지만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이게 돈이 한 6, 700 이렇게 모으니까 다시 이제 손가락이랑 이렇게 꿈틀꿈틀 하더래요. 그리고 그 게임장 걔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서 또 게임을 하는데 또 거의 다 잃었대요. 다는 아니고 왜 얘서 한 600 가져갔으면 한 500 잃고 100만 원 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맨 처음 이 게임을 소개시켜줬던 그 양반이 그 말을 하더래요. 너 빚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너 보니까 한 예. 4판 5판 하면 2판 정도는 이기더라. 3판 치고. 그러면은 차라리 아싸리 진짜 큰 판 가서 한 번 이겼을 때 그냥 바로 빠져버려라. 아이고.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판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판돈을 일단 빌렸고 게임에서 역시나 패기 있게 올인했다가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리고 갑순이는 별사태로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발견됐을 때 몸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냐면요. 돌비님한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직업이 좀 특이한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있어요. 그 중에 한 명한테 들은 거예요. 아. 참 흔한 독에 빠진 사람 이야기였고요. 야. 오늘의 교훈은 독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쨌든 뭐 짧게 표현을 해주시긴 한 거죠. 지금 이야기 자체가. 친구가 저한테 충격받아서 막 이런 얘기하다가 진짜 독에 빠지면 이렇게까지 간다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 한 거였는데 네네. 사실 듣고 너무 불쾌한 내용이 많았어요. 지금 많이 줄인 거구나.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 이것도 있었어요. 단기 알바인데 돈을 본인이 생각해도 터무니없이 많이 주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여러분들 행자님이랑 저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하면 유튜브 가이드란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그나마 좀 돌려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